여러분 안녕하세요. 지혜의 동행입니다. 혹시 어느 순간부터 연락할 친구가 정말 하나도 없다라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나이 들어가면서 각자 가정이나 직장 혹은 건강 문제로 바빠지다 보면 예전만큼 자주 만나거나 연락하기가 쉽지 않죠. 그렇게 서로에게 소원해지다가 막상 연락하려고 보니 이제 내 주변에 아무도 없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문득 내가 잘못 살았나 싶기도 하고 외롭다는 생각이 부쩍 들기 마련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친구가 전혀 없어도 만족스럽게 사시는 분들이 꽤 계신다는 겁니다. 똑같이 친구가 없어도 왜 누구는 늘 외롭고 또 누구는 오히려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나이 들어 친구들과 연락을 모두 끊게 되면 생기는 일 3가지와 동시에 친구 없어도 잘 사는 분들의 특징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지금 관계 단절로 인해 힘들어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비슷한 상황을 겪게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어떤 점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또 어떤 태도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지 미리 깨달으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의 클릭으로 다음 영상을 더 빠르게 시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친구 관계를 끊으면 고립되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물론 모든 인간관계를 단절하면 실제로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있죠. 하지만 의외로 이런 외로움을 기회 삼아 더 큰 자유와 재충전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한때 인간관계에 깊은 회의를 느끼고 이제는 새로운 시각으로 관계를 바라보게 된 김정미 씨의 사연입니다. 저는 원래부터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무척 좋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학창시절 스치듯이 만났던 친구들마저도 웬만하면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애쓰는 타입이었죠. 자주는 못 만나더라도 항상 제가 먼저 연락해서 밥 한 끼라도 먹거나 친구 생일에는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하는 건 제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상대가 나를 챙겨주나 안 챙겨주나를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저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었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지내는 게 편했습니다. 그렇게 결혼도 하고 아이도 3명이나 키우면서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지만 그래도 한 명 한 명 생각하며 안부 메시지를 보내고 생일이면 선물을 전하곤 했었죠. 상대방이 답장 속도가 느려도 바쁜가 보다 하고 이해하고 가끔 연락 한 줄이라도 오면 역시 이 친구도 날 기억하고 있구나 하면서 웃으며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15년 가까이 꾸준히 해오다 보니 어느 순간 조금씩 지친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것을 관리하는 데 드는 제 에너지도 엄청나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정말 좋아서 하는 건데 혹시 상대방에게 부담이 되진 않을까? 불편해하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들기도 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예전처럼 자주 만나거나 자주 통화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저 제가 열심히 안부를 물으면 우리 관계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컸죠. 그렇게 몇 해를 더 지내다가 어느 해부터는 이제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딱히 큰 사건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다만 내가 일방적으로 챙기는 것이 혹시나 타인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조금씩 깨닫게 됐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애쓰는 게 맞는 건가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과감한 결심을 했습니다. 올해는 지인들 생일을 따로 챙기지 말아보자. 먼저 연락도 하지 말고 내가 정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실험 아닌 실험을 해보기로 한 거였죠. 물론 잘 지내라는 가벼운 안부 정도는 예의상 주고받겠지만 예전처럼 미리 생일 선물을 준비하고
알림 설정까지 해가며 전날부터 연락하는 이런 것들은 따로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평소 같았다면 친구들이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내거나 저녁 한번 먹자는 등의 이야기가 오갔을 텐데 제가 조용히 있으니 정말 아무런 연락이 없더라고요. 마치 이 순간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죠. 조금은 씁쓸했지만 시절 인연이었나 보다 하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던 건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해 제 생일 케이크 기프티콘을 보내주고 선물도 챙겨주고 심지어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무슨 일 있어? 라며 먼저 안부를 물어주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제가 워낙 여기저기 먼저 연락하다 보니 이분들이 저를 챙겨도 제가 제대로 알아채지 못했을 수도 있고 혹은 제가 매번 먼저 연락하는 바람에 이분들의 마음 표현할 기회를 뺏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딱 조용히 지내보니까 누가 정말 나를 생각해 주고 있었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일 이후로 저는 자연스레 인간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그래도 오래 알고 지낸 친구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으면 너무 매정한 거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선뜻 행동에 옮기지 못했는데 막상 해보니 큰 문제가 일어나진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 주변에 서서히 멀어지는 사람들과 반대로 더욱 가까워지는 사람들의 차이가 분명해지면서 마음이 한결 편해졌죠.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건 관계가 비워지면 꼭 새로운 사람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제가 특별히 노력한 것도 아닌데 어느새 제게 잘 맞는 새로운 분들이 다가와서 지금은 함께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며 즐겁게 지내죠. 예전에는 이미 친한 사람들이 많아서 새로 누굴 만나긴 좀 부담스럽네. 시간도 없고 굳이. 하며 피했던 만남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마음속에 자리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전 관계 중에서 저를 지치게 했던 혹은 이미 서로 마음이 식어버린 인연들을 정리하고 나니 그 빈자리로 새로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오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은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된 인연이 많을 겁니다. 학창 시절의 친구들, 직장 동료들, 이런 분들은 내가 특별히 찾아 만난 게 아니라 그저 같은 공간에 있다가 자연스레 알게 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쉽게 멀어질 수 있는 관계인 겁니다. 그러니 누군가 자연스럽게 사이가 멀어졌다고 해서 내가 잘못해서 관계가 끊긴 건 아닐까? 하고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바쁜 현실 속에서 자연스레 멀어지기도 하고 또 새로운 사람과 가까워지기도 하는 게 인연인 것이니까요. 어쩌면 주어진 인연보다는 내가 원하는 인연을 찾아 맺어가는 게 더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건 시간도 돈도 노력도 필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가끔 삶이 무한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한정된 시간 속에서 이런 소중한 자원들을 통해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 자원들을 어디에 쓸지, 어떤 관계에 투자할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김정미 씨는 더 이상 외로운 기대 속에서 스스로를 소모하지 않습니다. 아이 셋을 돌보면서도 틈틈이 자신의 취미인 글쓰기를 해나갔고 지난날에 대한 후회 대신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고 계시죠. 나이 들어도 혼자만의 시간을 누릴 줄 알고 새로운 사람들을 받아들일 마음의 문을 열어두는 것. 그것이 바로 친구 없이도 잘 지내는 그녀의 비결이었습니다. 이처럼 친구와의 관계를 정리했을 때 우리 삶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지금부터 그 세 가지 변화에 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의 의무감 때문에 생기는 심리적 피로가 사라집니다. 생각해보면 연락처에 등록되어 있는데 1년에 한 번 연락할까 말까 한 사람들, 막상 만났을 때 서먹하기만 한 모임이 우리 일상에 얼마나 많은가요?
오로지 과거의 유대감 혹은 때마다 행사에 동원되곤 해서 의무감으로라도 나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모임에 참석한 적은 없으셨나요? 이런 만남이 반복되면 결국 내가 썩 내키지 않는 곳에 시간을 쓰고 막상 거기서 에너지를 얻는 대신 소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예전 회사를 그만둔 뒤 한 부서 사람들과 얽힌 모임을 정리하지 못해 곤욕을 치렀습니다. 당시 부서 회비를 모아두었는데 그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 애매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더 보태 해외여행을 가자는 제안이 나왔고 그분은 속으로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 하면서도 과반수 찬성이 되어 고스란히 따라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가봤자 즐겁지도 않은데 말입니다. 오히려 누군가의 집값 자랑, 자녀 자랑 소리에 머리가 띵해지고 내가 여기에 왜 왔나 하며 후회하기 일쑤입니다. 이런 시간에 차라리 운동하거나 가족과 함께 맛있는 식사를 해도 좋고 또 혼자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취미를 갖는 데 쓰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어정쩡한 관계를 과감히 끊고 정말 나와 잘 맞는 소수의 사람과만 어울리기로 결심한 분들은 대체로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사람 수가 아니라 내 마음을 제대로 이해해주는 소수가 중요하죠. 이것이 바로 친구 없어도 잘 사는 분들이 가진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겉으로 볼 때 인맥이 넓지 않아도 진정으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하고 삶을 공유합니다. 그 덕분에 번잡한 모임에 휩쓸리지도 않고 불필요한 비교나 시기심에 얽매이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시간과 에너지를 확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인간관계가 많으면 좋다라는 가치관에 매몰되곤 합니다. 실제로 직장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인맥이 곧 자산이다 라는 말을 자주 들으셨을 겁니다. 물론 현직에 있을 때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죠. 저 역시 한때는 회사에 다니면서 만나는 수많은 인맥을 소중히 챙겼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만나기도 힘든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혹시나 언젠가 이분들과 다시 일할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연락처 정리조차 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만큼 신경 쓸 일과 에너지도 많이 듭니다. 생일 챙기기, 모임 참석, 회비 납부, 명절 인사, 경조사 참석 등 어쩌면 이러한 것들이 마음이 맞는 사람과는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지만 관계가 애매할수록 의무감과 부담만 커집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줄어듭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죠. 우리의 소중한 자원을 어디에 쓸지는 신중하게 고르셔야 합니다. 그래서 연락처를 대폭 줄이고 소수의 벗에게만 진심을 다하기 시작하면 의외로 내 삶의 질이 크게 올라갑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되고 굳이 불편한 사람과 만나 에너지를 뺏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여유와 에너지를 내 취미, 내 건강, 내 가족 또는 나의 새로운 꿈과 계획에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가치 있는 관계에 집중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더 따뜻하고 성숙한 태도로 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인연을 맞이할 수 있는 자리가 생깁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비워냄이 필요하다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마치 방 안에 물건이 가득 차 있으면 새 물건을 들이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연도 일종의 자리가 필요하죠. 때로는 이전에 나를 힘들게 했던 관계 혹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데도 관성적으로 이어져 온 관계를 정리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나한테 정말 필요하고 삶의 시너지를 불러올 수 있는 좋은 인연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는 거죠. 결국 중요한 건 관계의 수가 아닌 관계의 질입니다. 때로는 용기 내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더 나은 인연을 만나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인간관계는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오래된 관계 때문에 마음이 무겁지는 않으신가요? 또는 더 이상 가까워지고 싶지 않은 사람과의 의례적인 만남이 버겁게 느껴지시나요? 그런 감정은 어쩌면 스스로가 관계를 정리해야 할 시점이라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에 부담이 되는 관계를 정리하고 내 삶에 의미 있는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인 것이죠.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변화는 우리가 관계를 재정립할 용기를 낼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선물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더 나은 삶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분들이기에 분명히 멋진 변화와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실 거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에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동행이었습니다. 오늘도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